192만 2천 원 번다고? 아니야. 돌아야 돼요. 어? 실험 체크해야지. 포로. 내복 코끼리라고? 현재요. 봅시다, 얘들아.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제역이 분필 어딘지 알아? 알 것 같은데. 너 알잖아. 얘들아, 1번 문장이 주제 문장입니다, 여준아. 쌤이랑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designer이라고 해서 디자이너들은요. 얘들아,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 not only 그 다음에 but also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 not only A but also B. 자, 얘를 해석할 때 not only 그 다음에 but also 이렇게 가져가. 자, 디자이너들은요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어떤 문제야? 사람들이 어느 날 직면할 문제야. 못 간 데가 생략됐죠. 자, 그리고 그들은요, 얘들아 여기 있는 데이는 당연히 앞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돼야 되겠지. 그 디자이너들은 create,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뭔데? which is가 생략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which is a process, 과정이다, 절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뭘로 알려졌는데 known as design driven innovations라고 해서 디자이너 주도적 혁신이라고 알려진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쌤이 TS라고 적었는데 너네 모의고사 같은 글에서 볼 때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면 민기야 주제는 A에 있습니까? B에 있습니까? 잘했어. B에 있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DM 말이야. 그럼 글쓴이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냐면 디자이너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자, 근데 얘들아, 요게 뭐로 알려져 있대요? known as.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돼? 이꼴 관계다라고 봐도 되죠.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가로 처리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1번 문장에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글을 조금 더 읽어오면 저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볼게요. Innovative value creation이라고 했어. 그래서 innovative value creation 하면은 창의적 가치 창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혁신적이네. 혁신적 가치 창출. 혁신적으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주어야. 뭐 하는데? be based on 이라고 해서 어디에 기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e based on. 자, 어디에 기반을 하냐면요. more fundamental insight라고 해서 더 근본적인 인사이트에 기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에 대한 인사이트야? about people and society라고 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nd 그리고라고 얘기를 하네. 일단 여기 있는 and가 연결하는 건 아까 앞에 있었던 be based on이라는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is open enable이라는 동사 두 개를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혁신적 가출은요, 빈도부사죠. 종종 뭐 하는데요? 가능하대요. 근데 뭐에 의해서 가능을 하냐면요. by advancement in technology라고 해서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볼게. 요거 뭐냐면 T야. T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어디에 대한 부연 설명. T는 소재, topic이 T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topic은 뭐냐면 디자인 주도 혁신이야. 디자인 주도 혁신. 디자인 주도 혁신이 꼴 혁신적 가치 창출이야. 요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근본적 통찰력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지 요 T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소재가 글의 소재인 디자인 주도 혁신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 1번, 동사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For example, consider the mobile ph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기는 for example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우리 지문 수업할 때 동사 원형으로 consider 해도 뭐다라고 얘기했지? 예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3번 문장을 보는 순간 뭐다? 예시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시로 뭐를 가지고 오냐면 mobile phone,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 거야. 볼게요. In classic Dutch television program이라고 해서 옛날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에서 people on the street,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were asked라고 해서 질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sk는 4형식으로 쓰이면 간목에게 직목을 물어보다. 5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요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어봤대요. 질문을 받았대요. 근데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a device라고 해서 기기를, 장치를 가질지 말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죠?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 있는 whether 요거는 그냥 whether 명사절로 봐도 됩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보면 돼. would like to have까지가 동사가 돼야 되겠지. 얘가 지금 do 자리에 온 명사절이야. 자, 근데 장치는 장치인데 어떤 장치야? 여기 있는 대시 장치를 꾸며줄 겁니다. 그리고 어디 자리에 없으니까 주어 자리에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돼. 어떤 장치냐면요. would allow them to make phone call 이라고 해서 가능하게 해준대요. 누가? 그들이 뭐 하는 것을? 무엇을? 전화를. 근데 얼마 동안? 24시간 7일 동안 그리고 from everywhere they were 이라고 해서 그들이 있는 곳 어디서든지 간에. 자, 그럼 얘들아 요게 봐봐. 요거는 장치지 장치. 그리고 여기 있는 대은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여기 있는 장치가 뭐랑 같은 거야? 휴대전화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옛날 TV 프로그램에서 물어본 거야. 너 휴대전화 가질래 말래?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랬더니 the typical response라고 해서 일반적인 대답이 대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격 보호 자리에 온 명사절 대시입니다. 자, 볼게요. such a device라고 해서 그런 장치는요. 얘들아, 앞에 있는 such a device는 여기 있는 device that을 여기 있는 such a device가 받아주는 거야. 그런 장치는요. would not offer, 제공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any added value라고 해서 어떠한 추가된 가치도 제공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 and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and가 연결하는 건 주격 보호 자리에 온 명사절 하나랑 그 뒤에 오는 주격 보호 명사절 2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반응은 뭐냐면요. at use라고 해서 그것의 사용은 얘들아 여기 있는 it는 뭐야? 기기의 사용이 돼야 돼. 어떤 기기였지? 구체화하면 휴대전화죠. 휴대전화의 사용은요. 요게 대절의 주어가 돼야 돼. would be totally superfluous라고 해서 would be가 동사가 돼야 됩니다. 얘들아 쌤이 아까 be 하면은 몇 형식 동사라고 했습니까? 2형식 동사지. 2형식 동사 뒤에 주격 보호 와야 돼. 주격 보호 자리에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이란 형용사가 왔죠? 그럼 비동사 뒤에 오는 totally는 뭡니까? 이 주격 보호 자리에 온 형용사를 수식한 애라서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런 거는 전혀 불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자, 그리고 that program, 그 프로그램이요. 얘들아 앞에서 얘기했던 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야. 뭐 했다? 만들어졌대요. 얘들아 동사가 무슨 태로 쓰였냐면 BPP,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언제? 1999년도에 and라고 얘기를 해요. and 그리고 자, 지금 근데 지금이 어떤 때야? 20 years later라고 해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가 연결하는 건 문장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 또 나올 겁니다. We cannot simply imagine 이라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상상할 수 없대요. 무엇을? world, 세상을요. 뭐 없이는 without handheld communication devices라고 해서 손으로 들고 다니는 의사소통 도구 없이는요. 얘들아, 요게 뭐가 돼야 돼? 휴대전화가 돼야 돼. 자, 얘들아 볼게요. 우리가 몇 번 문장에서 끝났냐면 3번 문장을 통해서 예시를 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예시는 뭐냐면 휴대전화입니다. 휴대전화. 그리고 요 예시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하죠. 몇 번 문장부터? 4번 문장부터 6번 문장까지. 자, 얘들아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너 핸드폰 전화를 아무 때서나 아무 시간에서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가질래?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아, 그거 좀 별론데 이런 게 typical 일반적인 대답이었대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 없이 without 그거 없이 사는 거를 imagine 상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들아, 그럼 휴대전화에 뭐가 일어난 거야?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 거지.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번 문장으로 예시가 들어오는구나 알 수 있고 4번 문장부터 6번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디자인이 주도한 혁신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요 디자인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변화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자 봐봐. 우리가 주도하는 거면 사람이 주도한 기계가 돼야 돼. 근데 휴대전화라는 디자인이 주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놨지.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주도 혁신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리고 2번 문장 다시 가볼게. 칠판 봐봐. 그리고 디자인 주도는 뭐 해야 되냐면 사람,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뭐가? 기술이 발달해야 된대.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럼 마지막 문장 볼게요. 한 번 더. 그래 문제가 나오지. 이렇게 디자인을 주도로 한 혁신은요. 주어야. 자, 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 모든 문장이 이루어져서 이 지문에 대한 하나의 주제 문장을 가지지. 근데 이 지문에 대한 주제 말고 각 문장에 대한 주제가 있어. 주제는 쉬운 말로 바꾸면 하고자 하는 말이야. 각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글에 대한 주제는 읽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합해야 되지만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의 문장의 주제는 그 문장의 주어가 정리해 줄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의 주어가 뭐야? 디자인 주도 혁신이지. 그럼 이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디자인 주도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장도 쌤이 몇 번으로 넘버링 해야 돼? 노란 색깔로 넘버링 해야 돼. 왜? T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니까. 그리고 1번 문장에서 디자인 혁신 주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으면 요 7번 문장으로 한 번 더 이해를 해도 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1번 문장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TS를 얘기했어. 근데 이 TS를 독자인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부연 설명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글쓴이 지가 얘기하고 싶은 디자인 주도적 혁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글을 끝내는 거야. 요거 글의 구조 괜찮죠? 이해했지? 자, 그럼 7번 문장을 읽고는 디자인 주도 혁신이 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자인 혁신은 뭐냐면요. about이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겁니다. 자, translating 이동시키는 거래요. 무엇을? 사용자의 통찰력을요. 근데 얘들아 어디로 이동시키는 거냐면 propositions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proposition의 뜻은 뭐냐면 제안이란 뜻이야. 자, 근데 얘들아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안은 뭐랑 가까워야 되냐면 새로운 의미의 제안이가 돼야 돼.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왜 요거를 단순 제한이 아니라 새로운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요 예시를 봐봐. 처음에는 핸드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거 쓴대? 그거 좀 불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별론데? 라고 생각했지. 사람들은 그 핸드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야. 그럼 핸드폰은 사람들에게 뭐였던 거야? 새로운 제한이었던 거야. 요거 이해됐지? 그래서 그냥 일반적 제한이 아닙니다. 혁신을 창출하는 새로운 제한이 돼야 돼.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주잖아. 그게 뭔데?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대신 얘들아 뭐가 돼야 되냐면 목간대가 돼야 돼. 어법은 초록색이지만 강조할 때는 내가 빨간색도 써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but 그러나 never knew 사람들이 결코 모르는 아 미안합니다. 여기 아니고 여기가 돼야 돼. 한 번 더. 미안. 제가 미안. 여자 여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new는 뭐가 생략됐냐면 that이 생략됐어요. 자, 얘들아 봐봐. 여기에 있는 제 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대절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대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돼야 돼. 제안은 제시인데 어떤 제안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제안이야. 핸드폰 사용할래? 안 좋아했잖아. 그치? 그러고 never knew 몰랐대. 뭐를? 그들이 핸드폰을 원할지 필요로 할지도.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코 그들이 필요하거나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몰랐었던 제안으로 바꿔놓는 게 디자인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요거 7번 문장 이해하셔야 됩니다. 7번 문장.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문장이야. 조금 더 쌤이 한국말로 적어줄게요. 같은 속도로 필기해 놓으세요. 요거가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쌤이 지금 한국말로 적어놓은 걸 한 번 더 읽어봐봐. 얘들아 디자인 혁신 주도가 뭔지 쌤이 여기 적어놓을게요. 못했던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 못했던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 여주는 쌤이 해결해 줄게. 질문이 뭐야? 자, 볼게. 자, 얘들아 봅니다. 우리 마지막 14강의 4번이고요. 요 지문은 굉장히 쉬워요. 요건 내용적으로 이해할 부분은 없고 어법적인 부분만 조금 보고 빠르게 끝날 거야. 근데 여기 13강의 3번은 조금 내용적인 이해가 조금 동반돼야 될 것 같거든. 요거 내용만 한 번 더 설명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제문을 얘기를 해요. 주제문이 뭐냐면 디자이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 거기 문장을 보면 디자이너는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여기 B 자리에 새로운 의미 창출이 나와 있어. 오케이?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구조에서 주제는 B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B만 밑에다가 따로 적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디자이너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게 뭔데? 이꼴 디자이너 주도 혁신이라는 거야.
글의 티입니다. 글의 토픽, 소재야. 그래서는 디자이너 주도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디자이너 주도 혁신이 뭔지 여기 밑에다가 내가 개념을 설명해 놓은 거야. 그리고 요 개념이 요 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읽었을 때 아, 요 문장에서 그 말이 그거였구나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인은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막 미적 감각적인 디자인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자체 그거야. 여준아 괜찮아? 여준아 이해 안 됐어? 어? 자,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선생님한테 나중에 또 한 번 더 물어봐. 여기서는 얘기하는 디자이너가 진짜 확 디자인은 아니야. 그냥 미적 감각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기 개발 요런 느낌에 가까운 게 디자인이야. 개발 이꼴 디자인 뭐 요렇게 가져가. 디자인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라. 여준이가 생각한 뭐라 하노? 여준아 봐봐. 여준아 쌤 말 들어봐. 뭐래? 뭐? 지가 의미를 만들어 놓은 욕할 때는 꺼야 돼. 자기는 봐봐. 여준.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가 있고 요 독해라는 걸 잘 알려면 독해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해야 돼. 아? 알겠냐? 그러니까 글은 너가 생각하는 그 디자인을 얘기를 했으면 아이폰 디자인, 갤럭시 디자인 요런 예시가 나와야겠지. 근데 뒤 핸드폰 예시를 봐봐. 핸드폰을 사용하는 만의 문제잖아 지금은. 핸드폰이 접히고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요? 이해가 안 됐어? 이거 만드는 사람이 서유라 이해됐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됐어? 됐지? 진아야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됐지? 안 됐다. 이해 안 됐다. 좀 왜 봅니까? 얘들아, 지금 얘들아, 지문에 대한 이해는 이 교실 밖에서 하지 마세요. 교실 밖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반복이야, 반복. 요 이해는 나랑 하는 수업 시간에 끝내야 돼.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어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괜찮아, 영주야. 편하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사용자를 통찰해야 된다.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통찰이라는 말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가 통찰이야. 통찰력이 있네. 알고 있네. 그러니까 디자인에 그걸 알려면 이 봐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사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아야지 뭐가 필요한지 만들어서 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면 물건을 만들거나 개발할 수가 있어? 그런 거지. 됐어. 괜찮아 영주야.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야 돼. 아니 또 주제특기 문제 하면 또 모를 것 같아. 근데 영주야 요게 이거를 읽고 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그래서 뭐야? 시kin이 너 어디 적고 있어? 아 그렇지. 깜짝 놀래. 영주야. 이거가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정리하냐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영주가 모를까봐 정리를 한 거야. 그럼 이 문장을 해석하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요런 의미구나를 요거를 정리를 해준 걸 통해서 다시 파악해. 그러면은 살짝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디자인이 새로운 의미를 만든단 말이에요. 디자인이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는 거지. 핸드폰이라는 디자인이 없기 전에는 핸드폰 사람들이 필요하대 필요 없대. 필요 없다잖아. 근데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 필요해요. 니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의미가 창출된 거야. 자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거. 아.
재혁이는 뭐 이해 다 됐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멋진 남자. 자, 볼게요. 너 내일 길 가다 마주치면 디자인 주도 혁신이 뭔지 내가 물어본다. 대답 못하면 바로.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이건 엄청 쉬워요. 볼게요. 30 up and downs of our life at school, at work라고 얘기를 합니다. up and down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기복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히 기복이 있겠지. 좋을 때, 안 좋을 때. 근데 어디에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럴 때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요. reassuring stability of meaningful material object. 얘들아,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자, 그리고 얘들아, reassuring 하면은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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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 기복이 뭐예요? 바뀌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걸 기복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다음 볼게요. reassuring 하면은 불안감을 없애주는, 안정화시켜주는 거. 그래서 reassuring, 불안감을 없애는, 불안감을 없애는. 그 다음에 stability 하면 뜻이 뭐야? 안정감이죠. 자, 근데 이 불안감을 없애주는 안정감이 뭘로부터 나오는데 meaningful material object라고 해서 의미 있는 물체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너는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영준에 있고. 그래 봐봐. 여준아, 너한테 애착이 가는 그런 물체는 뭐냐면 너 옆에 앉아 있는 그분입니다. 너 조금 없으면 불안하죠. 근데 그분이 있음으로써 안정감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 이해됐죠? 자, 그거는요. 주어입니다. can 미안해. 여준이 화났어? 아니, 이해를 시켜주려고 예를 든 건데 왜 화를 내? 이상하네. 적반하장이네. 자, 오형식 동사입니다. 자, 도와준대요. 누구를? 우리를요. 근데 뭐 하도록 도와주는데요? manage, 관리하도록요. 무엇을 관리하는데? our moods and emotion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관리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막 화가 났어. 자, 여준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지금 불안한 상태야. 근데 준혁이가 괜찮아, 진정해. 괜찮아, 진정해가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준이라는 학생에게 준혁이 같은 학생의 존재는 이런 거죠. 그래, 토픽 같은. 바로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학교에서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다 그러면 준혁이를 찾아가든지 자, 불안하다. 그럼 뭐 슬라임을 하나 사서 그거를 계속 손에 잡고 있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 그거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끝. 자, 그럼 뒤로 넘어갈게요. When we engage in이라고 했어. engage in 하면 참여하다 해도 되고 그냥 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when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잡을게요. 자, 볼게요. 우리가 할 때요. 근데 뭐를 할 텐데? 얘들아, search 같은 애가 뭐예요? 지시어죠? 지시어는 언제 붙일 수가 있어요? 앞에 언급을 해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environmental self-regulations라고 해서 환경적 자기 통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환경적 자기 통제는 search를 기준으로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야? 1번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물질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를 environmental self-reg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할 때는요. We rely on, 우리는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무엇에 의존을 하냐면요. cues, 단서예요. 근데 어떤 단서야, 얘들아? outside ourselves라고 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단서요. 얘들아 봅니다. 여준이가 불안한데 자기 스스로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 스스로 통제를 한 거야. 근데 여준이가 불안할 때 준혁이가 괜찮아, 가만히 있어 했을 때 나는 괜찮구나 하면은 여준이 본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준이 outside, 밖에 있는 준혁이로부터 안정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outside ourselves 이렇게 됩니다. 요거 됐죠? 재혁이가 자기가 딜을 안다하니까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끊어갈게요. 여준이는 털려가지고 막 정신이 없네요 지금. 자 볼게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자, 뭐 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유지합니까? 요런 종류의 평정심을요. 근데 평정심을 어디에 유지하는 거야? Inside ourselves. 우리 안에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얘들아 봅니다. 여기 있는 대신 주어 자리에 없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대신 주관대야. 그리고 여기 있는 대세 선행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평정심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평정심은요. facilitate, 촉진시켜준대요. 무엇에? 우리의 목표 추구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잘하고 뭔가를 하려면은 우리 스스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어려운 말 아니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 study of mid-level profession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는 연구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냐면 얘들아 중간 직급의 전문 직업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과 같은 고유명사는 근데 그 고유명사가 어떤 고유명사야? 어디 대학교의 교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교수가요 found 찾아냈대요. 무엇을? 대절을. 얘들아 여기 있는 대절 뭡니까?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 대절이죠. 자, 무엇을 찾아냈냐면요. Incorporating personal items into their work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요게 뭐가 돼야 되냐면 동명사 주어가 돼야 돼. 개인적인 물품을요. 뭐 하는 건데? Incorporating,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Their workplace, 걔네들의 업무 환경으로. 그러면 이제 동명사 주어가 끝났어요. 뭐 하는데? 도와준대요. 누구를? 그들을. 뭐 하도록? Rely, 안도하도록. 혹은 완화하도록 무엇을? Emotional exhaustion라고 해서 감정적 지침을요. 근데 그 감정적 지침은 어디로부터 야기되어지는 거야? Brought on by stressful job이라고 해서 스트레스적인 상황으로부터. 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Especially for employees whose office setting did not offer much privacy라고 했어요. 특히 especially for 직원이야. 근데 어떤 직원인데 얘들아 봐. 관계대명사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근데 목적격,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문이 오지만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문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하면서 수익 같이 해석하지.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생님 그냥 조금 한번 끊어서 해석해요. 그 말이 뭐냐면 선행사를 한번 넣고 그 선행사 뒤에 s를 붙여. 이렇게 해석한다고. 특히 직원들에게 그리고 직원들의 사무실 환경 이렇게 해석해. 요거 이해됐지? 직원들의 사무실 환경이 뭐 하지 않는 거야? 제공하지 않는 거야. offered 하면 제공하다죠. 무엇을? much privacy. 많은 사생활을요. 그런 경우에는 얘들아 동명사 주어입니다. being able to personalize 동명사 주어. 자, 뭐 할 수 있는 것이 걔네들의 work area, 일하는 장소를, 일하는 환경을 개인화할 수 있는 것이 근데 무엇으로 개인화할 거야? 다음과 같은 물건들로 애착 물건들을 얘기를 하겠죠.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누구를? 그들을요. 뭐 하도록? carve out, 개척하도록요. 자, 근데 무엇을 개척합니까? 그들 자신만의 스페이스를요. 자,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inscribe, 새기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뭘 가지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and thus, 그러므로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들어낸대요. 무엇을? A kind of sanctuary라고 해서. 일단 sanctuary 하면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안식처를 마련한대요.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그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거잖아. 의미 있는 물체로 안정감을 주잖아. 그럼 요거를 안정감을 나타내주는 단어 하나가 여기 있는 sanctuary일 것 같아. 안식처.
자, 요렇게 요 고유명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요것만 하나 볼까? 여기 있는 endos가 연결하는 거, 여기 있는 목적격 보어 crave out 하나라. 그 다음에 inscribe 목적격 보어 2개라. 그 다음에 create 목적격 보어 3개입니다. 그래서 동사원형, 동사원형, 동사원형으로 3개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로직 플로우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1번 문장에서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주제. 자, 볼게요. 뭐라고 주제를 얘기를 하냐면 의미 있는 물건으로요. 뭐 하냐면 공간을 개인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뭐를 얻어야 되냐면 심리적 안정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 있는 sanctuary라는 단어를 빈칸 추론으로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빈칸 추론으로 변형하는 경우에는 아무 때나 구멍을 뚫어 놓는 게 아니라 글의 주제와 연관이 있는 걸 보통 구멍 뚫어 내신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sanctuary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1번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번 문장에서 뭐 해줍니까?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3번 문장에서 4번 문장으로 뭐야? 실험을 통해서도 이런 게 있었다. 한 번 더 자기만의 쾅 도장 찍는 느낌인 거지. 자, 여기까지 끝.